반갑습니다. 라차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50만원으로 10만원씩 버는 공모주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하고 있는 레버리지 ETF, 특히 미국 레버리지 ETF 투자법 같은 경우는 다 좋기는 한데 매달 현금이 생기진 않아요. 제가 매도를 해서 쓸 수는 있지만 배당주처럼 따박따박 내가 증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계좌로 수익이 나서 돈이 들어오는 투자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면 대풀에 못 이겨서 중간에 투자를 그만두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공모주 투자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수는 지수대로 메인 자산으로 해서 돈을 목돈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중간중간에 공모주로 조금씩 수익을 내면 아무래도 미국 레버리지 ETF가 목돈이 될 때까지 잘 견디시면서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특별히 돈을 많이 공모주로 활용하진 않고요. 한 1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요즘에 공모주가 워낙에 소량으로 나오는 데다가 배정되는 물량도 워낙에 적다 보니까 대출금 이자도 충당이 안 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균등 배정만 소액으로 투자를 해도 의미 있는 수익금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23년도에 두산 로보틱스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제가 23년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 23년도 1월, 2월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하다가 공모주 투자를 하려면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매번 챙겨보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공모주 일정을 제가 구글 캘린더에다 입력을 해서 알림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청약금 넣고 상장되면 그 날짜에 바로 아침에 매도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좀 멈췄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공모주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플이 생겨서 제가 어플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번을 했는데 18번 수익을 내고 2번은 손실이 났어요. 그 중에 한 번이 LRB라는 종목 2,600원 정도 손실 봤고요. 그 다음에 LG CNS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시면 5주인가 배정을 받았는데 첫날에 이게 손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G CNS라는 기업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희 농협에 365기계 사후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정말 튼튼한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매주 한 주씩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좀 크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죠. 그것도 기록을 할까 했는데 투명하게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뺐는데, 당일날 9시 10분에 매도를 했으면 LG CNS 또한 손실이기 때문에 20번을 해서 18번은 수익이 나고 2번은 손실이었다. 그 수익 금액은 96만 5천원 정도. 매달 계산해보니까 50만원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사이? 그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20%에서 40%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으로 공모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50만원 정도만 있으면 공모주 청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손실이 나면 재수없으면 이렇게 한 2,000원 정도 손실이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베팅할 수 있잖아요. 적은 돈으로 한번 공모주 청약을 해서 자주자주 수익을 보는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미국 레버리지 ETF 투자가 너무 지루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일단 공모주가 뭔지 좀 알아보죠. 공모주는 기업이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주식입니다. 좀 어렵게 여기실 수가 있는데, 기업이 상장을 하는 거를 이제 IPO라고 하거든요. 기업 공개라고 하는데, 기업이 IPO 절차를 밟으면서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서 주인이 한번 돼보세요 라고 일반 투자자한테 처음으로 판매하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공모주라고 해요. 공모주 청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주 일정을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는지 공모기업을 먼저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모 절차를 받는 주관사가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5개씩 이렇게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청약 증권사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증권사를 통해서만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통장이 증권사별로 하나씩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대포통장 때문에 20영업일 이후에나 통장을 하나씩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공모주 청약을 처음 하신다 그러면 메이저 증권사 통장을 하나씩 만드시다 보니까 한 5, 6개월 정도는 걸리실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해당되는 증권사 우선으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요렇게 계좌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청약 날짜가 되면 청약 신청을 하시고 이제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청약금을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정을 받고 환불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상장일에 상장이 되면 오전 9시에서 9시 10분에 바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하는 요 절차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공모주 청약을 해보다 보니까 이 일정 확인하고요, 공모 기업 분석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번번이 한 달에 4건에서 6건씩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번 기업을 분석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일하다 말고 공모주 청약 이체를 하고 상장일에 매도를 하는 게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연하게 NH투자증권 MTS를 접속하다가 160이라는 어플을 했어요. 공모주 청약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공모주가 투자가 가능한지 점수를 나타내 주더라고요. 뭐 0점에서 100점까지 이제 지수화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65점 이상이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실전을 보니까 70점 정도 이상이면은 공모주 청약을 바로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특별하게 기업 분석을 안 해도 됩니다. 이 어플에서 어떤 기업인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기업의 경쟁률, 청약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투자 설명서를 찾아가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160 사이트에서는 각 증권사별로 통장에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최소 청약금에 한해서 자동으로 공모주를 샀다가 매도를 해주는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해요. 저도 나중에 자동 투자를 했을 때 그 결과값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공모주 청약을 하면 공모주를 배정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균등 배정하고 비례 배정이 있는데, 균등 배정 같은 경우는 최소 청약금이 있어요. 10주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은 공모주 한 주당 가격이 너무 적으면 20, 30주가 될 수가 있는데, 최소 청약금을 넣으면 신청한 모두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똑같이 배분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1000주가 이제 공모주 배정을 해주기로 했으면 1000명이 공모주 청약을 했다 그러면은 돈과 상관없이 그냥 다 한 주씩 이렇게 나눠주는 게 균등 배정 방식이고, 비례 배정 방식은 자본주의에 입각한 겁니다.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은 사람한테 더 많은 주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전에는 이제 100% 비례 배정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개정이 됩니다. 21년도 1월 10월부터 청약 물량의 50%는 균등 배정을 하고 나머지 50%는 비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도 최소 청약금만 넣어도 공모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어요. 대부분 최소 청약금이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만 있어도 대수가 좋으면 매번마다 치킨값 이상을 벌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균등 배정 방식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폐해가 생겼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공동 주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권사가 하나만 이제 IPO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많으면 5개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5개 증권사에다가 다 돈을 넣는 거야.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나눠서 넣을 가능성도 크고 배정도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요게 좀 또 문제가 돼가지고 21년도 6월 달에 여러 증권사에서 중복 청약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메인 주관사나 아니면은 본인의 주거래 증권사로 청약을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공동 주관한다 그러면은, 저도 몰랐을 때는 예전에 각각의 통장에 최소 청약금을 넣어서 기다렸거든요. 결국에는 NH투자증권 쪽에서만 균등 배정 공모주만 배정받았습니다. 이런 점 알고 계시면서 이제 공모주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모주 가격 상승 제한폭 개정이 됐죠. 23년도 6월달 이후에 90에서 200% 가격 제한폭을 설정해 놨었는데 이게 60에서 400%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400%까지 최대로 상승이 되는 건데, 따따상이라고 부르죠. 요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시장이 한참 좋아지면서 공모주 청약에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공모주 투자를 하는데 뭐 기준이 좀 있게끔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모주 투자 관련된 책을 읽어봤는데, 요 책들은 이제 도서관 가서 빌려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요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한 권 사긴 했는데, 나는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책을 한번 빌려서 천천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여태까지 공모주 청약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하나의 사이트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38커만 쳐도 이렇게 자동 검색이 됩니다. 38 커뮤니케이션 클릭을 하시고요. 요 메뉴에서 IPO 공모 요거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공모주 청약 일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검정색이 지금 일단 공모주 청약이 모두 끝난 주식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삼양컴텍 이번에 배정 받았으니까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해서 들어오면 삼양컴텍 종목명 나오고 업종 나오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매출액, 그다음에 순이익 이런 거 표시가 됩니다. 총 공모주가 이제 1450주였죠. 그 대신 이제 확정 공모가가 좀 너무 싸가지고 저는 5주 배정 받았는데 4만 원이 좀 안 되는 거죠. 수익으로 나도 뭐 4만 원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게 어딥니까? 이번에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야. 이런 청약 일정과 경쟁률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투자 설명서를 봐야 돼요. 저희가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선 사면 컨택 요 이름을 누르면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시, 전자공시 이게 보이죠? 전자공시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기재정정하고 투자설명서 나온 게 있어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면 일단 처음에는 여기 본문을 클릭을 해서 이 기업을 공모주 투자를 하는데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여기 핵심 투자 위험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다 읽어야 돼요. 도대체 이 기업이 뭔지, 이 기업이 하는 사업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거를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쭉쭉쭉 내리는데 한도 끝도 없잖아요. 회사 위험도 있고 계속 내립니다. 이거를 공모주 청약할 때마다 제가 계속 읽었던 거예요. 좀 힘들어요. 나중 가면 진짜 힘들어요. 물론 뭐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좋겠지만 저희는 하나의 개인이잖아요. 저희 회사 끝나면 집안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블로그도 써야 되고 저는 또 책도 써야 되고 유튜브도 만들어야 됩니다. 도무지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중간에 멈춘 이유가 찾아봐야 될 게 많아서 그런 건데, 일단 이렇게 사업의 위험과 회사의 위험을 이제 투자 설명서 이 본문 첫 번째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 로마 문자로 5번 자금의 사용 목적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쭉 내려오시면 자금의 사용 목적 2번에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공모주 청약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시설 자금은 얼마, 운영 자금은 얼마, 채무 상환은 얼마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767억을 이번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조달하게 되는데 시설 자금으로 395억을 쓰고 운영 자금으로 151억, 채무 상환으로 220억 뭐 이렇게 쓴다. 책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시설 자금으로 좀 더 많이 쓰는 기업이 공모 청약을 하는데 좀 더 양호한 기업이다.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채무 상환 자금으로 쓰든지 운영 자금으로만 거의 쓰는 기업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공모주 청약 결과를 봤을 때 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갸웃갸웃 했었는데 160이라는 사이트 기술을 보고 판단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하니까 좀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자금의 사용 목적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 4번 인수인의 의견이 있어요. 요거를 좀 보시다 보면 여기에 이제 희망 공모가액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희망 공모가가 산출되는지 근거를 나타내는 건데요. 마치 이제 저희 대출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서를 읽는 거랑 똑같았어요. 비슷한 업종의 기업 4개를 선정을 해서 시가총액과 뭐 주가를 끌어와서 이번에 IPO를 하는 기업이 적정한 주가는 얼마인지 계산하는 절차거든요. 자, 그러면 요 다 희망 공모가액 산정까지 내려오시면 PER 평가 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이런 게 있어요. 쭉 내리시다 보면 현대로템, LIG 넥스원, 퍼스텍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뭐 시가총액, 당기순이익, PER 배수, 평균 PER 얼마 뭐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해 보면 사면컴택의 희망 공모가액은 6,600원에서 7,700원의 밴드를 설정을 해서 기업 수요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관에서 수요 예측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 이 정도면 주식을 살 것 같아. 막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서 대부분 7,700원 이상으로 베팅을 한 거죠. 그러면 기업에서는 확정 공모가액을 7,700원으로 딱 정합니다. 왜냐하면 확정 공모가액이 더 클수록 자기가 더 땡길 수 있는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7,700원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유사한 기업과 한 주당 주가 산출이 적정한지를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꽤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주변에 있는 유사 기업과 비교를 해서 희망 공모가액을 산출한 건데 이게 과연 적정한 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특례 상장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읽어볼수록 점점 더 미궁으로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희망 공모가액 밴드를 설정을 했으면 기관 수요 예측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1번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3 수요 예측 결과 보이죠? 국내 기관 투자자, 해외 기관 투자자 건수는 얼마인지, 수량은 얼마인지, 경쟁률은 얼마인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참여 건수 기준으로 해서 이 공모가 밴드 어디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베팅을 했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한 8% 정도가 7,700원 이상에다 이제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가격 미제시 1.9% 있고 7,700원 미만으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확정 공모가가 어느 정도 신빙이 있다. 그리고 투자해볼 만하다고 검토를 해보는 거죠. 어느 기업들은요 상단이 6,600원에 7,700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6,600원 미만으로만 다 기관들이 수요 예측한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공모 청약을 안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요 삼양컴텍 같은 경우는 지금 다 7,700원 이상으로 98%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공모주 청약을 해볼만 하다라고 최종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만 했는데도 이렇게 진이 빠지는데 직장인이 공모주 청약을 자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50만원, 100만원 넣어가지고 계속 공모주 청약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내 돈을. 그래서 그렇게는 하기 싫었던 거죠, 저는. 근데 이 160이란 어플을 한번 제가 쳐보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이번에 똑같이 삼양컴텍 공모주 청약한 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공모가 7,700원, 최소 청약 50주, 최소 증거금 192,500원 이렇게 딱 표시가 됩니다. 아까 7,700원 한 주당 가격이 너무 싸니까 이제 최소 청약 수량을 50주로 한 건데 대부분 한 10주가 최소 청약 수량이에요. 그래서 삼양컴텍 같은 경우는 20만 원만 있어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다는 걸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매력지수가 77점이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70점 이상이면 공모주 투자를 해봐도 되는 기업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봤던 공모주 매력지수 이렇게 점수가 딱 나오죠. B2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도 넣어봤는데 한 주도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IT캠 89점이었는데 이제 최고가가 140%, 이제 종가가 93%. 저는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3주 배정 받았었는데 78% 시가에서 85%까지 상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70점 이상이다 보니까 좋고, 프로티나 같은 경우도 결과가 좋았죠. NRV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청약을 해봤는데 이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제가 이때 160 어플을 잘 확인 안 하고 그냥 바로 넣었던 거거든요. 매력 지수가 50점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160 어플을 보고 투자했으면 안 했겠죠. 저는 50점이니까 검토를 안 했을 텐데 그냥 단기 순이익이 났으니까 한번 투자해보자 했는데 바로 손실이 났습니다. 기존에 봤던 것들도 이렇게 보면 7점 이상의 수익이 날 확률이 크다. 도인시스 같은 경우는 61점이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주 시장이 좋았어요. 23년도, 24년도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이게 항상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이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것만 해도 어딘가요? 자, 그럼 삼양컴텍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기 77점 평균 이상으로 평가해가지고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수요 예측 참여 기간수, 공모가 상단 이상 참여 기간수 별 4개, 의무 보유 확약 기간수 별 4개, 시가총액은 조금 작은 기업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균등 배정 받았을 때 몇 주, 비례 배정 받았을 때 몇 주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보긴 누르면 이렇게 최근 업데이트 사항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비례 배정 같은 경우도 702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이제 비례 배정으로 한 주 받는다.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매번 이 비례 배정 수량을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서 애 먹었던 분들, 저도 좀 애를 먹었는데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균등 배정 말고도 비례 배정을 받기 위해서 추가 청약금을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청약 증거금 같은 경우는 이때 공동주관사가 2개였어요.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었는데 각각 192,500원씩 50주씩 이렇게 청약을 받았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씩 모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요 예측일, 그 다음에 청약일, 환불일, 상장일 이렇게 한 어플에서 표시가 되고 이 일정에 맞춰서 저한테 알림이 와요. 그 알림을 보고 매력지수를 본 다음에 70점 이상이네? 단기 순이익은 났나? 괜찮은 기업인가?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모주 정보도 공모가, 시가총액, 공모 금액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수요 예측 같은 경우도 뭐 책에서 봤을 때는 뭐 1000대 1이 좋다 뭐 그러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경쟁률, 주관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비슷한 매력지수 종목 탐색을 해서 77점일 때 최고 수익률과 최저 수익률을 볼 수가 있고 승률을 볼 수가 있어요. 77점이면 100%였다 여태까지. 비슷한 종목을 이렇게 보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맨 마지막에 어떤 기업인지 삼양컴텍이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시고 재무 상태도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모가 산정 기준 평가가액은 어떻게 됐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기관들 수요 예측 흥행 결과 어땠는지, 그 다음에 수급 정보는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까지 AI로 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살펴보고는 300페이지에 넘는 투자 설명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렇게 요약해서 투자 판단할 수가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정 누르시면 이렇게 달력에 표시가 돼 있죠. 예전 같으면 구글 캘린더에다가 다 이걸 제가 손으로 입력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160 어플에 들어와서 일정만 눌러도 바로바로 볼 수가 있다. 혜택 같은 게 이런 게 있대요. 자동 투자 설정을 해놓으면 연 5% 이상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각 증권사별로 이제 최소 청약금 50만 원씩은 넣어놔야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 이제 5% 이자를 쳐주겠다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NH투자증권만 지금 하나 등록을 해놨어요. 지금 제휴가 된 데가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만 됐대요. 각 증권사별로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통장은
등록이 안 되고요. 새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20영업일마다 통장 하나씩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4달은 걸립니다. 천천히 마음 먹으시고 하나씩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간편 투자 매력 지수를 보고 공모주 청약을 하면서 통장을 만들어서 자동 투자에 연결만 해놓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공모주 일정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표시가 되니까 한번 공모주 투자하는데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데요? 공모주 투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전에는 투자 설명서 300페이지 넘는 거 일일이 다 분석해봐야 됐지만 지금은 어플 하나로 AI로 분석해주는 매력지수만 보고 어떤 기업인지, 손실이 나는 기업은 아닌지, 앞으로 유망한 기업인지만 한번 살펴봐 주신 다음에 바로 최소 청약만 해도 한 달에 못해도 10만원, 많으면 20만원씩 버는 공모주 투자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미국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면서 매달 이제 수익이 안 나서 너무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가미하면서 투자 수익원을 점점점 늘려가시면서 장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배당 관련된 ETF를 조금 분석 중에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배당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도 이제 공모가 끝난 종목들이 이제 상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코스피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공모주 시장이 이제 뭐 계속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이어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운 날씨가 조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욱더 풍성해질 때까지 저 으라차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